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남은 임기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년도 요금 인상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정기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포트리 중심부에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미군 전체 병력 가운데 5%는 이민자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본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 처했는데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남은 임기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1%가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38%는 그리 많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해 과반수가 넘는 59%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는 일을 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 많이 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에 그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이번 설문 결과는 2006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여론조사에서 아무런 일도 못할 것이라는 응답과 그리 많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 합계가 57%였던 것을 고려하면 더 가혹해진 평가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누가 국가 문제의 해결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40%의 응답자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목한 반면 41%는 공화당 지도부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대중교통 요금은 이제 당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메트로카드 정기권의 인상은 확정됐는데 1회권의 경우 가격을 올릴지 보너스를 폐지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30일 정기권 가격을 현행 $112에서 $116로 7일 정기권은 $30에서 $31로 인상하는 것이 거의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정액권 소지자가 버스나 전철을 한 번 탑승할 때 지불하는 요금의 인상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본 요금은 $2.50이며 $5 이상 정액권을 구입하거나 충전할 경우 5%의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검토 중인 첫 번째 안은 기본 요금을 $2.75로 10% 인상하고 보너스 비율을 함께 높이는 방안입니다. 또 다른 안은 기본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보너스를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방안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2월 중 공청회를 열고 요금 인상에 대한 승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요금, 이스트리버 다리와 터널 통행료 등도 함께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정기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차기 의장 선출권과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11월 정기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에 위치한 금강산 연회장에서 진행된 원래회는 김영진 직능단체협의회 의장 및 다수 단체장들이 참석해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의 진행 상황과 차기 의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김영진 의장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이 한국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뉴욕을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가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막상 가보니까 달라스 텍사스 쪽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제가 가는 곳은 반드시 그런 행사를 하고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 이어진 논의에서 직능단체협의회가 미국 동포들을 위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전직, 현직 단체장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차기 의장 선출권에 대해서는 정관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새로운 의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부딪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권영현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장은
현재로서 정관 개정보단 차기 의장 선출이 우선시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의장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회장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몇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정관 논의가 나와야지 이게 단숨에 이거 꼭 정관 해가지고 꼭 회장 신임 회장 선거 때마다 이게 들쑥들쑥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진행된 원래회는 정관 회칙 개정과 차기 의장 선출권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단체장들이 단호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원래회에서는 김영진 의장이 2년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박헌태 뉴욕 뷰티 서플라이 협회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포트리 중심부에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한인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포트리에 지점을 개설하고 본격 한인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1999년 설립된 뉴 밀레니엄 뱅크는 지난 6월 한인 투자자들이 인수해 은행 헤드쿼터를 포트리로 이전한 데 이어 오늘 포트리 지점 오픈으로 명실공히 한인은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오전 포트리 지점 오픈 행사에는 허웅식 뉴 밀레니엄 뱅크 행장과 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점 개설을 축하했습니다. 허웅식 행장은 중부 뉴저지에는 이미 3개의 지점이 있지만 한인 중심지인 포트리에 개점함으로써 한인 은행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트리에 지점을 개점함으로써 명실공히 이제 한인은행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 포트리 지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 비즈니스나 그런 데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점에서 대출 상담이라든지 또 그 체킹 어카운트에 저희들이 이자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체킹 어카운트 마니마켓, CD 이런 상품들 다 소개를 하고 그 SBA론에 저희들이 특히 또 강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리 지점장에는 데보라 퍼넨데스 전 프랭클린 타운시 지점장이 그리고 한인 써니 킴 씨가 부지점장을 맡아 한인 고객뿐만 아니라 영어권 고객들까지 은행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SBA 론 등 대출 업무 외에도 차별화된 예금 상품으로 고객 유치에 나섭니다. 특히 저희 은행이 특색 있는 상품은 퍼스널 체킹 어카운트 같이 미니멈 밸런스가 굉장히 로우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피도 웨이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미니멈 밸런스는 100불이면 단돈 100불이면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체킹 어카운트에 인터레스트도 부과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점한 뉴 밀레니엄 뱅크 포트리 지점은 뉴저지 포트리 구 보더스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민자들의 미 국방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군 가운데 5%는 이민자라는 집계가 나왔는데요. 한국 출신의 병사도 이민자 가운데 4번째로 많았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공개한 이민자들의 미군 복무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군의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이민자 병사가 6만 5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미군 전체 병력의 약 5%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국방부는 비민 비자 신분으로 미군에 지원한 이민자 병사를 포함해 약 3만여 명의 비시민권자 신분의 병사가 현재 미군에 복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귀화한 이민자 병사까지 포함하면 6만 5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미군에 현역 복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군에 복무 중인 한인 병사는 약 2,000명으로 전체 이민자 병사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출신 중에는 필리핀 출신이 22.8%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 9.5%, 자메이카 4.7%, 그 뒤로 한국 순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미군에 입대하는 이민자가 약 8,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907년부터 2010년까지
71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미군 복무 중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뉴욕시 공항들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곤 했는데요. 이제 그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뉴욕시 공항들이 새 단장의 한창입니다. USA 투데이는 오늘 젯블루가 JFK 공항에 새 터미널을 오픈하는 것을 비롯해 주요 공항들이 뉴욕 내 공항 개선 작업에 한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젯블루는 2억 달러를 투입해서 JFK 공항 5터미널에 15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확장 공사를 마치고 오늘 오픈했습니다. 이번 새 단장으로 젯블루는 시간당 1,400여 명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세관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터미널 이동 없이 국제선 환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완공을 목표로 터미널의 루프탑에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델타항공은 지난 5월 2만 4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스카이클럽 라운지와 루프탑 덱, 기타 편의시설 확충을 포함한 JFK 공항의 국제선 4터미널 개선 사업을 마쳤습니다. 당시 델타항공은 국제선 탑승구 9개를 신설하고 7개를 재단장했으며 체크인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이달 중으로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뉴아공항 터미널 C의 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5세 미만의 성인들,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의 저축률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보유 자산을 축내거나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공개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35세 미만 성인의 평균 저축률이 마이너스 1.8%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35세에서 44세는 2.6%, 45세에서 54세는 5.7%의 평균 저축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저축률이 높은 연령대인 55세 이상 그룹의 저축률은 13%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밀레니엄 세대의 마이너스 저축률이 이들 세대의 상당수가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보유 자산을 축내고 있거나 부채를 지고 있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의 상당수는 재정적 쿠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직을 포함한 갑작스런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세대의 학자금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5세 미만 연령층의 학자금 부채 중간값은 17,20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1992년에 약 5,000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렇게 학자금 부채가 상승하는 동안 35세 미만 성인층의 순자산 중간값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뉴욕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처벌 강화법이 발효됐는데요. 이제는 자전거를 탈 때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크 트레이거 시의원은 13일 열리는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 두 번째부터는 $200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위반에 한해 부상이나 기물 파손이 없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는 대신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레이거 의원은 11일 성명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텍스트를 보내는 사람 때문에 여러 대의 차량이 충돌할 뻔한 모습을 보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뉴욕시에서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부상은 7,900건에 달했고 2009년 이후 3명의 보행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